수학은 속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한숨을 크게 쉬거나 슬그머니 문제집을 덮어버리는 순간 마주한 적 있을까요? 4학년 때는 단원평가도 곧잘 받아오고 연산도 척척 해내던 우리 아이인데 5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수학이 어렵다고 말을 한 적 있을까요? 학원 진도는 분명히 나가고 있고 문제집도 몇 번씩 풀었는데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때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아이에게 학습량을 늘리는 실수를 범하는데요. 고학년 수학은 단순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수학의 체급, 논리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공식만 기계적으로 외운 아이들은 이 길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학을 놓아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수포자가 되지 않는 절대 원칙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문제집 한 권을 더 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아이의 진짜 생각 주머니를 어떻게 열어줘야 하는지 명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절대 원칙은요, 단순 계산을 반복하는 것보다 수의 크기 감각을 먼저 키워줘야 합니다.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분수와 소수라는 아주 낯선 숫자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자연수만 다루던 아이들에게 분수와 소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추상적인 세계입니다. 이 시기에 수포자가 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 분수와 소수를 크기가 아니라 단순히 계산만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실제 양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필요하지만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은 여기에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5분의 4와 0.8을 보여주었을 때 공식을 잘 외운 아이들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통분하는 계산은 기계적으로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숫자가 수직선 위에 있으면 어디쯤에 있을까? 이 수가 1이 되려면 얼마가 모자라지?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를 크기로 보지 못하고 문자나 기호로만 보기 때문에 대답을 쉽게 못하는 건데요. 기계적인 학습을 조금만 하던 아이들이 응용 단계로 넘어가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풀리기 전에 아이가 이 수의 크기를 눈으로 그려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수의 감각을 채워주셨다면 다음으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긴 문장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원칙은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고학년이 되면 문장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숫자들만 대충 더하거나 빼서 식을 써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니까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편리하게 숫자를 조합해 버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문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결합하는 길목에서 생기는 구멍 때문입니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고 머릿속으로 그 상황의 뼈대를 그리는 시각화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에 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결과가 12가 되었다와 같은 문장제를 만났을 때 아이에게 무조건 식부터 쓰라고 다그치기보다 먼저 하나씩 끊어 읽으면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밑줄을 긋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선 모양의 그림, 선분도로 직접 그려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수라는 긴 막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5만큼을 잘라냈더니 12가 남았네? 이렇게 눈으로 뼈대를 먼저 이해하면 식은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우게 됩니다. 엄마가 답을 먼저 알려주는 대신 이 내용을 선이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라는 질문으로 생각의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력한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절대 원칙은 개념의 언어화입니다. 즉,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학학원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문제집을 풀 때도 공식에 대입해서 동그라미를 잔뜩 받아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익숙해진 짝퉁 공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을 외워서 푸는 아이는 조금만 문제가 변형되어도 손을 대지 못하지만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원리를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어떤 심화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풀어냅니다. 이것이 상위 1%를 만드는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서 직접 수학을 설명하는 이 순간을 집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집에서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거꾸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배운 단원의 문제를 아이가 다 풀고 왔다라면 엄마가 잠깐의 시간 동안 학생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 이렇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이 문제 너무 잘 풀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풀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네. 이거 한번 가볍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청해보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그건 사각형을 반으로 쪼개면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서툴더라도 직접 자기 입으로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개념은 완전히 아이의 머릿속에 내면화됩니다. 됩니다. 엄마에게 당당하게 문제를 설명해 본 아이는 수학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쉽게 지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눈 초등 수학의 세 가지 절대 원칙. 제가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계산 속도보다 수의 크기 감각을 먼저 키워주세요. 분수와 소수는 수직선 위의 양감의 핵심입니다. 둘째, 문장제는 숫자 조합이 아니라 구조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식을 세우기 전에 선분도로 뼈대를 그리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진짜 아는 것을 말로 직접 설명하게 해보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멋진 선생님이 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다면 우리 아이는 고학년 수학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수학에 올라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초등 고학년 수학은 포기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등 수학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아이의 생각의 근육을 가장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수의 범위가 넓어지고 문장이 길어지니까 잠깐 길을 잃고 멈춰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남들은 벌써 심화 문제집 푼다는데 왜 이렇게 식을 세우지 못할까? 하고 아이를 다그치거나 문제집의 양으로 밀어붙이면 아이는 영영 수학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아이가 연필을 멈추고 고민할 때 이 숫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이걸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 엄마한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다정하게 질문을 건네보세요. 엄마의 그 따뜻한 질문이 아이의 생각을 멋지게 빚어내고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힘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문제집 정답 동그라미 개수보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채워가는 그 속도를 느긋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즐거워지는 변화는 바로 엄마의 그 작은 관찰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빚다 초등수학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